유 대표님, 유 대표님과 관련해서 좀 최근에 그 선거법 재판이 지난 6일에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재명이가 자폭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내가 김문기를 어떻게 하느냐. 왜 시끄러웠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 시끄러운 적이 없었죠. 저는 항상 늘 묵묵히 제 일을 했고 이재명이 시킨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이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시끄럽다고 표현하는 거겠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그때하고 자, 그러니까 호주에 간 시대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2015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아무거나 끌어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평면화시키는 겁니다. 박제화시켜서, 예, 박제화시켜가지고 평면화시켜서 보니까 팔도 옆에 달려 있는 거고, 예, 아래 달려 있는 팔다리가 동물의 아래 달리는 게 아니라 옆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만약에. 김문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왜 보냈어, 김문기한테? 그리고 왜 협박을 했어? 누가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문기가 처장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도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만난 인물이 천화동인, 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의 최측근, 예, 이성문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 이성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산도 아니고 자택도 아니고 보라는 듯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람한테 그 김문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인물들. 자, 이재명 만약에 당신 말이야, 이재명. 김문기가 만약에 있었으면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김문기까지 합세하면 당신 끝났겠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김문기는 아래 것이라는 거야. 아래 것. 예, 아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재명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게 네. 상식적으로 시장에게 그 아랫사람이 하위 실무자가 말을 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나를 했고, 네. 또 카트를 김문기가 몰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건 다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그런데 아니 유동규 본부장이 왔는데 그 김문기는 유동규 그 사람이고 그 아래 부하다. 그러면 당연히 의전상 유동규 본부장이 몰아야지. 김문기가 카트를 mon다는 것, 그러니까 골프 차지요. 그걸 mon다는 것은 전혀 의전상에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그러면 자전거가 2대인데 내가 그러면 의전상 유동규가 자전거를 이재명 뒤를 태워줘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승용차 이런 것도 아니고 놀러 가고 골프 치는데 본인도 운전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옆에 타면 안 되는 거네. 의전상 아니 회장님이 주인님이 운전하는 거를 갖다가 옆에 종놈 무슨 놈이 타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 혼자 타야지.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갖고요 자기도 한번 몰고 싶었나 봐 카트를. 자기도 먼 적 당신도 먼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호주 골프장에 가고 누가 몰고 이런 게 김문기 처장이 눈이 좋아요. 예? 잘 보여요. 먼 거를 잘 봐. 그래가지고 공을 잘 쳐줘요. 그래가지고 김문기가 이재명 공 쳐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A러프만 가도 잔디를 잘 깎아놨지만 A러프에 있는 공은 웬만하면 찾고 B러프 정도 가야 이제 공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골프장에. 근데 서양이나 이런 호주는 A러프만 가도 공 찾기가 어렵습니다. 러프에 빠지면 잘 못 찾아요. 예. 그러니까 A러프만 가도 공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정말 날아갔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김문기 처장이 그걸 독수리 눈맞춤 봐갖고 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찾아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몰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자기 눈이 좀 나빠가지고 골프 치는데 아주 몰입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럼 안경은 왜 씁니까? 안경은 왜 씁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면 인식 장애에다가 뭐냐면 눈 나빠갖고 골프만 열심히 친다? 아, 정말 자기가 골프 선수 되려고 그럽니까? 이게 맨날 골프 치는 사람이면 오늘 내가 스코어가 몇 점이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싱글을 하느니 마느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오늘 돈 내기가 얼마 걸렸으니까 골프만 집중해다 칩시다. 돈 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기 하자는데 안 했습니다. 예. 예, 자기가 고구되기 싫다고 안 했어요. 아, 그래. 예. 그러면 정말 명랑 골프를 쳤는데 예. 정말 그러고는 막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파 뭐 해주고 공도 막 이만큼 빼주고 이러는데 뭘 당신이 집중을 했으면 러프 가서 쳐야지. 러프 가서 친 적 있어? 전부 다 공 빼줬잖아. 근데 이것만 공만 집중해야지. 나는 저 사람들 관심이 없어. 이런 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4시간. 그 다음에 너무 치다가 한 16번 올라가고 끝날 때 다 되니까 좀 아쉽네 이래가지고요. 아쉽다고. 예, 그래가지고 12번을 끼어 들어와가지고 되게 것도 골프 끝날 무렵 하면 볼이 좀 맞죠. 예, 원래 그러니까 안 맞다가 일본말 배웠더니 해방됐더라고. 이제 저 한일 합방 돼가지고 막 저 국민이 갑자기 조선인 줄 알았는데 대한제국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라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일본말 안 하면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말 겨우겨우 배워놨더니 해방됐다고 일본말 하면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일본말 하니까 해방됐더라고. 그것처럼 한 17번 올라가서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쉬운 거예요, 항상. 18로 다 끝날 때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가서 계산하고 난이도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거를 생각 못하고 이제 거기 꼈다가 예, 외국인들한테 욕만 뒤지게 먹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 못해요? 허벅지 꼬집고 웃었어요. 예? 아니 4시간을 같이 치고 5시간입니다. 최소한도 4시간을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골프를 치려면. 예. 더군다나 이 바다 낚시를 먹었어요. 갔잖아요. 바다 낚시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제일 결정적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한 가지 또 완전히 이제 거짓말 몇 가지 중에서 호주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주에 낚시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기억이 나는 것 같다. 근데 거기 내가 원래 그걸 낚시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관광지를 갔더니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내가 빌려서 했던 것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를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가서 누가 영어로 말해서 빌려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누가 영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영어를 하고 말 걸어서 어떤 말로 그걸 빌려달라고 그랬어. 예? 저는 이재명 영어 잘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저보고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그랬는데 이재명의 기억력은 한 아주 비상한 사람 아니요.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호주는 렌탈이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낚싯대를 남한테 옆에 아는 사람이 좀 빌려달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 와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우리나라는 낚시 도구만 있으면 바닷가 가서 아무나 던지면 되죠. 예, 그렇지만 그렇죠. 호주는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이 라이센스가 1일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 3개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김문기 거, 내 거, 이재명 거. 돈은 누가 냈습니까? 제가 냈죠. 예, 다 제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 도구도 뭐냐면 이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가이드 다 기억할 겁니다. 같이 가이드랑 같이 가갖고 이마트 같은 데서 낚시 용품을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은 뭐냐면 우발적이었다 이거죠. 낚시했는데 그 사람과 빌려서 그냥 잠깐 한 거다. 이 정도의 우발적으로 그냥 살짝 넘겨만 하려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계획적으로 뭐냐면 다음날 낚시를 가기로 한 거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낚시를 가려면은 배를 타야 할 거 아닙니까? 요트인가 뭐. 요트는 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뉴질랜드에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예, 그래갖고 내가 돈만 내주고 저는 합류했어요. 왜냐면 좀 있으면 골프를 쳐야 되니까 예. 했던 걸로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시점이 골프를 치고 난 다음인가. 골프를 치기 전인가 헷갈렸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뉴질랜드 때 같아요. 호주는. 그래서 거기 호주에서 아무튼 호주인지 모르겠지만 요트 값을 제가 내줬어요. 그리고 같이 안 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낚시하러 간 거는 주유소 가갖고요. 그 렌탈권을 샀거든요. 렌탈권을. 자, 우리가 갔던 데가 계획표에 거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그거 호주 사신 분들 들어보십시오. 미션 임파서블 2를 찍은 데입니다. 촬영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하고 닮은 톰 크루즈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 타고
다리를 하나 빵 건너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다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뭐냐 미션 임파서블 촬영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는 이재명이 가기로 한 그 원래 계획지가 저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비교해봐도 원래 가기로 한 그 원래 그 저기 자 계획표가 있잖아요. 예. 계획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비교해봐도 나올 건데 왜 우발적이었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것이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일부러 일정에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프도 검사가 물어봤거든요. 당신 골프 쳤을 때 이게 계획표에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억 안 납니다. 그랬어요. 골프라는 계획을 계획표에다 넣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몰래 007 작전하듯이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보내고. 예? 근데 특히 김문기는 뭐 여기에서 개발 1차장 팀장 하기 이전에 네. 그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하셨다. 그때부터 이재명하고 아는 사이 그때부터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김문기 그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 그 당시에는 변호사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팀장 자리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입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네. 저하고 친한데요. 땡. 넣어줄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리고 정진상이가 원래는 거기 같이 갈 사람은 다른 팀장이었는데 네. 정진상이가 그 이재명 시장 편한 사람으로 네, 맞습니다. 허락해갖고 바꿨다면서요. 그거 지네들이 원해가지고 바꾸기까지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해도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철판을 깔고 모르는 새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방송의 그 시대에 네. 이재명 시대에 같이 있었던 민주당 시의원이 네. 그때 민주당 시의원이었고 이재명하고 그 이재명이 시장 되기 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던 그 저기 시의원 한 분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은 거짓말할 때 표정이 안 바뀐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진짜같이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이 재판하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이재명 하면은 시민의 모습이고 또 서민을 위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있느냐.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왕이구나, 제왕. 제왕입니다. 그 성남시장이 무슨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그때부터 제왕이 됐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지자체가 실시가 되고 그 주민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그 시정이라든가 군정이라든가 뭐 어디 구정이라든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뽑아라 해갖고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오죽하면은요. 철거민들이 데모하러 왔잖아요. 데모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니까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이 나오니까 무슨 이제 거기서 마을 행사인가 뭐 하는데고 시장이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시장 보니까 이제 따진 거예요. 왜 안 만나주고 그러냐니까 멱살부터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래요? 멱살 잡이 한 거라니까요. 주민하고 거기 저기 그 사람하고. 하니까 이제 공무원이 이제 그 사이를 뗀 거예요. 이렇게 뭐 몸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뗀 거예요. 두 사람 다 때문에. 이재명도 막 멱살 잡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둘이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히 시장한테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고소해! 뭐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게 다 전부 다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졌잖아. 다음날 이재명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기부 싸고 나왔어요. 예, 제가 이게 팔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쇼를 하는 데는 또 달인이구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정책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운동권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는 거의 그 정진상이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쇼를 많이 한다. 얼굴마담, 쇼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런 야바위 이런 건 아주 제가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진상이 실질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진상이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 이런 정책을 다 알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도 다 알고 했다 그러면 정진상이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러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유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뭐 현장에서
같이 골프도 치고 그랬고 또 네. 여행도 같이 했었고 뭐 밑에서 이재명을 모셨으니까 너무 잘 알 텐데 네. 이 판사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안 내리겠느냐. 그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한성진 지금 부장판사 아닙니까? 이분이 9월 30일에는 이달 말이죠. 네. 결심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선고를 할 텐데 이 선거법은 일단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80만 원, 90만 원 이거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20일 날 어떻게 보세요? 20일 날이 제가 알기로는 20일 날이 선거법 마지막 아닙니까? 이준교사. 위증교사가 30일이고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예. 제가 제 기억상에는 이제 위증교사가 30일,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이 20일입니다. 20일이면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석 끝난 그 주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뭐냐면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결심이 있는데 왜 그때 이제 하냐면은 그때 그 결심 때 결심하기 전에 원래는 피고인 네. 그 피고인 증언을 다 들으려고 그랬는데 예, 피의자 신문이 그때 이제 이재명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김문기 처장 관련된 것만 그날 끝냈고 백현동을 20일 날 오전에 백현동 마저 끝내고 오후에 예, 그다음에 최후 진술 듣고 예, 결심 구형은 한 거죠. 구형이 20일 날 떨어집니다. 그래 예, 맞아요. 그렇게 됐네요. 이재명의 이제 재판은 20일 날 구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재판은 그 다음에 위증교사는 30일 날 30일 날. 날이 마지막 그렇게 결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월의 마지막 밤을 이재명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선거법은 어떤 정도의 그래도 감옥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이런 정도의 위반하는 것은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고 또 국토부 협박이라는 것도 공문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 이것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그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떠나서 뭐냐면 더 명백한 부분은 뭐냐면 이 김문기 그 처장의 어떤 역할론 예,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 이재명이 예, 말했던 내용들이 허위가 많다.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너무도 명백하게 그건 너무 명백하다. 예, 너무 명백하게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저기 부분을,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예, 판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게다가 반성하지 않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을 비하하는 듯한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얼마나 가슴을 앓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가정처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500만 원에서 판사님에 따라 가지고 최소 한 700 정도 저는 500에서 700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